안녕하세요. 이수경입니다. 지금 시간은요, 하브르타의 기본 원리와 원칙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브르타의 과정, 유형, 방법, 종류 여러 가지를 다 설명드리고 실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립니다. 근데 그 이전에 앞서서 이 하브르타의 기본 툴이 무엇이냐, 이거는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리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규칙이 무엇이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하브르타의 9가지 원리와 하브르타의 7가지 규칙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머릿속에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브르타는요, 생각의 힘을 기른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인간에게 원하는 것은 생각을 계속 자극해서 뭐 해라? 문제 해결하고 창의성을 발휘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답을 만들어내라가 바로 이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이라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한 게 바로 이 하브르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토론이잖아요. 이 하브르타는 이 토론을 수없이 많이 하다 보면은 생각하는 힘이 길러질 수밖에 없고 비판적 사고력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도 다르게 볼 줄 아는 힘, 바로 생각의 힘입니다. 두 번째는요, 질문이 핵심입니다. 이 생각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라는 게 우리가 안 하던 거잖아요. 우리한테 우리나라 문화에 익숙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처음 할 때는 이 질문하는 훈련부터 계속 하셔야 되는데, 질문을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정답이 있든 없든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을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질문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질문은 질문 자체가 좋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도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다 정답까지 생각을 하면은 안 돼요. 그러면 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질문이 바로 이 하브르타의 가장 큰 힘인데, 핵심인데, 이 질문에는 정답이 있든 없든 정답과 상관없이 질문하는 힘을, 질문하는 이 툴을 계속적으로 습관이 배이게끔 해줘요. 그러니까 질문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생각하는 습관을 만들어준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용을 충분히 알게 한다. 이게 아주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자기주도 학습의 지름길이다라는 거예요. 하브르타, 누구랑 함께 대화를 하고 질문을 받고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려면 뭐예요? 그 논제에 대해서, 쟁점에 대해서 뭐예요?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브르타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다. 왜? 내용을 충분히 알지 않고서는 절대 질문도 또 거기에 토론도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하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부모와 유대인의 부모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나라 부모는 다 해줘요. 네, 그렇죠? 아이를 자율적으로 안 해줘요. 판단 자체를 부모가 하죠. 그리고 아이들은 수동적으로 따라가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게 뭐예요? 책임감이 없어져요. 그리고 능동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브르타의 가장 기본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대인 부모는요, 절대 답을 주지 않아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게끔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와 유대인의 가장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브르타의 가장 기본은 뭐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상대방의 눈을 보고 대답을 모두 수용해 줍니다. 선생님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 경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말하는 거를 끝까지 들어주고요. 아이의 눈을 바라보고 그거에 호응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신나게 더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컨택, 눈을 마주보고, 그러니까 눈을 바라보고 아이의 말을, 대답을 모두 수용해주는 거. 그리고 그게 끝났을 때 질문으로 연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과에 대해서 과정을 무시한 채로 결과에 대한 칭찬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브루타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아직은 낯설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력한 것 자체를 인정해주고 그 부분을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아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생기고 학습 동기가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칭찬을 해 주셔야 합니다. 7번째, 남과 다르게 생각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답과 해답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맞고 틀리고 답이 하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를 하브루타를 절대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브루타는요,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해답은 뭐죠? 다양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예요? 최선책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정답이라고 굳이 말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하브루타를 하면서 뭐예요? 남을 설득시켜야 되고, 그죠? 남을 이해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 스스로 그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다르게 생각하는 이것 자체를 격려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8번째는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스스로 찾아보게끔, 알아가게끔 하세요. 아이들은요, 귀찮아서 계속 물어봐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답을 주게 되면은 이거는 진정한 공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은 질문으로 대답하세요. 정답을 알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정답이 있는 질문도 정답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게끔, 스스로 알아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인터넷을 통해서 보든 책을 통해서 보든 이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익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9번째 이제 9번째 마지막이거든요. 9번째는요. 쟁점을 만들어 토론과 논쟁을 할 수 있게끔 논쟁으로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은 뭐예요? 예시바 도서관을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셨을 거고 제가 이렇게 화면을 비춰드립니다. 그러니까 둘이 짝을 이루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뭐 PC도 있고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계속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랑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구조를 만드시고 쟁점에 따라서 토론하고 이 논쟁하는 거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해 주셔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제가 지금 기본 원리 9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 충분히 인지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기본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원칙은 제가 슬라이드를 쫙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지금 보여드려요. 그래서 그냥 하나씩 7가지니까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요. 서로 눈을 마주 보며 토론한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토론하게끔 해주고요. 두 번째, 서로의 말을 경청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경청하는 이 훈련.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토론은 뭐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잖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하브루타의 가장 기본은요. 듣는 게 중요합니다. 경청. 세 번째는요. 모든 생각은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증거와 함께 제시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생각을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번째는요. 합의보다는 상대방의 논리에 반박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알았어, 나 인정.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기는 계속 유도해 주셔야 돼. 이게 바로 선생님들, 그러니까 슈우르 단계에서 해주는 거, 그러니까 아니면 선생님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합의보다는 상대방의 논리에 반박하도록 한다. 5번째는요, 상대의 의견을 반박할 때는 반드시 이유를 들어서 주장하게끔 해줘요. 그러니까 그냥은 없어요. 이유, 논리. 그러니까 이 하브루타라는 건 뭐예요? 아이의 생각을 자극시키고 생각을 키우기 위한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의견에 대해서 이유를 들어서 반박할 수 있게끔 해줘라. 6번째는요. 서로의 주장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설득하게 말한다. 그러니까 하브루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게끔 해주게끔 분위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7번째는요. 토론 끝에는요. 논리적 근거에 의해 판단이 이렇게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가 이겼니 이걸 정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맞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주는 게 선생님이 해야 할 몫이다라는 거. 네. 너무 길어요. 길지만 계속 반복해서 보고 제가 슬라이더도 올려드렸으니까 체크하시고 하셔서 하브루타의 기본 원리와 원칙 꼭 기억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브루타에 자연스럽게 적응될 수 있게끔 우리 어른들이 최선을 좀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여기서 이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